자, 19번 문제. 사실 선생님도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풉니다. 똑같이 시간을 제한을 두고 똑같은 시험지에서 여러분처럼 열심히 풀어요. 푸는데요. 이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형과 연결될 줄 몰랐어요. 첫 번째 줄만으로도 뭔가 어떤 방향으로 문제가 나아가지? 약간 짐작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우리가 했던 유형과 비슷하더라고요. 가형과 나형 공통으로 나왔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나형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올해 모평에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나형은 그렇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새롭게 느껴지고 기존에 알고 있는 유형의 문제가 또 변형이 됐기 때문에 어렵게 느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다시 봐보도록 할게요. 좌표평면 위에 한 점 x, y에서 세 점 x 플러스 1, 그 말은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y 플러스 1, 그 말은 주어진 점을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x 플러스 1, y 플러스 1, 즉 주어진 이 점을 오른쪽으로 한 칸, x축으로 1만큼이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한 칸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 중에서 이동하는 것을 점프라고 하자. 점프라는 말에 용어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점에서 이런 경우 중 한 점으로 이동하는 걸 점프라고 하자. 점프를 반복해서 점 원점에서 4,3까지 이동하는 모든 경우가 있는데 임의로 한 경우를 선택할 때 나오는 점프의 횟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횟수를 확률 변수로 둔다는 건 무엇과 마찬가지라고 항상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렇죠. 이항분포랑 연결이 많이 된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이항분포면 뭐예요? 독립시행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독립시행과 연결지어서 푸는 문제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 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나요? 이러한 점에서 4,3 그리고 각각의 좌표가 여기까지 가는 정수인 점? 이거 도로망 문제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점프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다음은 확률 변수 x의 평균 EX를 구하는 과정이다. 단 경우가 어떻게 되는 경우 각각 선택되는 경우의 확률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점프를 반복해서 원점에서 4,3까지 이동하는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하자. 이걸 어떻게 다 구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빈칸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막히는 부분 나올 때까지 지시해 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쭉 나가시면 됩니다. 원점에서 4,3까지 이동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라지 n이라고 뒀고 확률 변수 x는 점프한 횟수잖아요. 그러면은 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뒀는데 이게 가질 수 있는 값 중 가장 작은 값을 k라고 하면 k는 무엇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림을 그려봐야 알겠죠. 자,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이 오른쪽에 와서 선생님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에서 주어진 규칙대로 점프를 해서 4,3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죠. 자, y좌표가 3이니까요. 이렇게 세 줄 긋고요. x좌표가 4죠. 자, 여기가 4,3이 돼요. 자, 그리고 주어진 이 점은 점프라는 것을 통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0,0에서 4,3으로 가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x, y라는 점에서 점프 중에 한 경우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1, y.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이구나. 그리고 또 다른 점프는 뭐가 있어요?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즉 x, y 플러스 1이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x 플러스 1, y 플러스 1은 x축의 방향으로 1, y축의 방향으로 1 평행 이동한 이 좌표가 x 플러스 1, y 플러스 1이에요. 이걸 빠르게 보면 뭐예요? x, y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한 거구나 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간단히 그리면 대각선 방향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거나 위로 한 칸 이동하는 이 세 가지 종류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죠? 점프에 해당하는 움직이는 경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에 있는 이 경우에 대해서 다시 봐보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요. 여기 있는 0,0이라는 점에서 4,3까지 이동하는 경우의 수 중에서 확률 변수 x, 즉 확률 변수 x는 점프 횟수죠. 점프 횟수가 최소가 되는 경우를
K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최소가 될까요? 이렇게 해서 2번 가느니 한 번에 가야 최소가 되는 경우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점프 한 번, 또 점프 한 번, 또 점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점프를 할 수가 없죠.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가야 돼요. 그게 무엇? 점프하는 횟수가 최소가 될 때 값이 K라고 했는데 그 K라는 게 알고 봤더니 4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무엇? 가라는 빈칸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도록 할게요. 가에 해당하는 수는 4구나. K 지우고 그냥 4구나.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밑에 줄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값은 이게 최소이고요. 가장 큰 값은 K 플러스 3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시험 시간이라면 굳이 K 플러스 3인지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해설이니까 확인해 보면요. 가장 멀리, 원점에서 사건마상까지 가장 멀리 돌아서 가려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점프 횟수를 가장 많이 하려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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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일곱 말하는 거구나. K가 4인데 4 더하기 3은 7. 이렇게도 알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것은 4부터 7까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그 점프 횟수가 4번 되는 경우는 우리가 여기에 그림 그린 거는 대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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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또 있지만 뭐 또 있겠어요? 오른쪽을 먼저 하게 되면 그 다음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 이런 경우도 있죠. 그 말은요. 확률 변수 X가 4에 대응될 때의 확률은 이러한 무엇?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이 뒤에서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지문 봐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 다시 한번 봐보시면 자, X가 K일 때의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확률 분포를 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K값. 자, 이게 4였고요. K 플러스 1은 5, 6, 7 이렇게 대응이 될 텐데 전체 이동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 K가 4번 점프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일까? 그걸 지금 구하라는 거죠. 그걸 구했더니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힌트입니다. 근데 이 힌트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대각선을 우리가 D라는 문자로 쓸까요? D, D, D. 오른쪽을 A라고 쓸까요? R이라고 쓸까요? A라고 쓸게요. 오른쪽 A. 즉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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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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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의 X가 4일 확률은 점프 횟수가 4이라는 거는 이것들이 바꿔서는 경우의 수만큼 불어나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분의 1 곱하기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경우의 수가 얼마예요?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이 된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바로 Px는 K일 때의 확률이고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문제에서 X가 6일 때의 확률을 묻고 있습니다. 5일 때의 확률까지 구해져 있고요. X가 6일 때의 확률을 구해야 돼요. 6일 때의 확률이라는 건 뭐예요? 자, 그럼 그 위에는 X가 5일 때의 확률도 잠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X가 5일 때의 확률은 4일 때의 확률은 대각선이 몇 개? 3개였죠. 그러면은 5일 때의 확률은 대각선을 하나 줄여보면 대각선 하나 줄여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야 5번 점프해서 여기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각선 2번, 오른쪽으로 1번, 위로 1번, 오른쪽으로 1번. 오른쪽 2번이고 위로 1번이구나. 이것이 같은 것이 있는 이 순열의 개수만큼 n분의 1이 불어나겠죠. 그래서 주어진 지문에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1 곱하기 이것의 순열, 즉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됐나요? 자, 감 잡으셨으면 이제 X가 6일 때의 확률을 우리 구해보도록 할게요. X가 6일 때의 확률은 자, 여기는 대각선이 몇 개 있어요? 여기는 대각선이 3개, 여기는 대각선이 2개, 여기는 대각선을 그럼 1개로 둬보도록 하죠. 자, 대각선을 1개로 두면 대각선 오른쪽으로 3개, 위로 2개 이렇게 가겠죠. 대각선 D
오른쪽으로 3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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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2개, B 2개. 이것이 바꿔서는 경우만큼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간다는 얘기예요? 6번 점프해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체 확률 곱하기, 자, 이것이 몇 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팩토리얼 나누기 3팩, 2팩.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나라는 빈칸입니다. 이게 나예요. 자, 그래서 나는요. 6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고요. 이제 마지막 빈칸 봐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지문으로 와보시면요. 자, 여기 있는 나를 우리가 조금 전에 구한 게 6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고요. 6, 5, 4, 3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곱하기 2로 나눈 거예요. 계산하고 가도록 할게요. 3팩토리얼 2, 5이 10 곱하기 6이니까 60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자, 이거 빈칸 있는 그 윗줄을 봤더니 K부터 K 플러스 3까지 확률을 다 더한 게 얼마란 얘기예요? K부터 K 플러스 3, K부터 K 플러스 3까지 확률을 다 더한 거. 이 확률을 다 더한 건 n분의 4. 1이죠. 확률을 다 더했으니까 1이죠. 그것은 n분의 4 더하기 n분의 30 더하기 n분의 60 더하기 n분의 35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1. 자, 그러므로 n이 얼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n이 얼마다라고 하는 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정리하면 n분의 1로 묶고요. 94를 더해주게 되면요. 129가 1이 되죠. 따라서 n이라는 건 얼마예요? 129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됐나요? 아, 그래서 n이 얼마? 129구나. 자, 이걸 여기다가 같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각각의 값을 이제 이 문제에서 상수를 정해주고 있어요. 가에 알맞은 수를 A, 나에 알맞은 수 60이었는데 이걸 B, 여기 알맞은 수 C 이렇게 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세 개의 수를 모두 더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다 더하면요. 60에다가 4랑 129를 다 더하는 거죠. 60 더하기 4 더하기 129를 더하면 자, 64를 더하는 거니까 193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진 문제까지 왔고요. 여러분들이 도로망 문제를 이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그 경우의 수 세는 거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대각선이 등장하는 경우의 유형이었죠. 하지만 대각선으로만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대각선의 개수에 따른 경우의 수를 나눠서 확률 변수를 정했고요. 그에 따른 확률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그 경우의 수를 구했죠. 여러분들이 이미 도로망에서 경우의 수, 즉 경로의 수 구하는 문제를 많이 했었다면 응용해서 하실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유형으로 나왔죠. 많이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번 문제.